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야 MCX 다목적 수송기 범고래죠. 이게 이제 수송이라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물건을 실어 날리는 수송, 사람을 이제 낙하산 특수부대, 특전사를 이제 데려가서 낙하산 이제 강습부대를 데려가서 이제 떨어뜨리는 침투.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수송기가 드론 항모고요. 수송기가 화력 항모입니다. 여기서 합동 직격탄 JDAM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여기서 크루즈 미사일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공중 통제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이게 MCX 다목적 수송기, MCX라는 건 이제 카이가 붙인 이름이에요. 범고래죠. 이 색깔 칠해놓은 게 이제 범고래를 닮았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송기가 폭격기로 바뀔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거리 순항미사일, 아음속, 초음속, 극초음속 이런 여러 종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이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비행기가 가면서 저걸 쭉쭉쭉 떨어뜨릴 수 있다고요. 이제는 대량으로. 그래서 한번 이 미국에서 이 컨셉을 Rapid Dragon, 그러니까 날쌘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쌘용 작전이 어떤 컨셉인지 생생한 그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 사람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저 무슨 박스 떨어뜨리죠? 보급품이 아닙니다. 저거. 예, 저기서 저 수직으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게 재즘이에요. 재즘 저렇게 생겼어요. 수직으로 가다가 날개 펴고서 쫙 가는 거예요. 저걸 2000km 바깥에 떨어뜨리면 재즘 XR 같으면은 2000km 바깥에 있는 항공모함, 군함, 적 지상시설 다 깐단 소리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송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제트수송기 범고래를 카이가 발표를 했고요. 적재가 30톤이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25톤짜리 그 엠브라이어 브라질 회사 KC390 그거 그냥 같이 쓰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플랫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플랫폼 가지는 건 중요한데 25톤짜리 우리 너희 설계도 쓸게 1억 달러 너희 받고 설계도 팔어. 그리고 기술 지원해라고 그렇게 팔목 좀 비틀면 안 됩니까? 엠브라이어 회사 그거 지금 경영위기일 텐데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웃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엠브라이어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KC390 25톤 적재보다 좀 낮은 거 15톤이나 20톤 적재를 제안을 했대요. 공동 개발하자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25톤보다 좀 높은 거 30톤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엠브라이어 1차 제안은 우리가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에어버스나 혹은 보잉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이 오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소요 제기만 해서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가 지침만 주면 또 지침을 주려면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돼요. 그것만 하면 빨리 된다고 봐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수송기나 대형 항공기는 바깥에 손잡을 때도 많고요. 손잡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도 많고요. 손잡을 수 있는 개인도 많아요. 개인이 그거 손잡아서 뭐 우리한테 충고해 줬다 그래가지고 간첩죄로 안 잡혀 들어갑니다. 이건 민간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기술이. 단지 군용을 염두에 두고 미리부터 해둘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쟤를 가지고 공중 통제기로 간다. 그러면 무지막지한 전자장비가 가동되는 거거든요. 무지막지한 전자장비가 가동돼요. 그러면 그 전자파로부터 우리를 이 비행기 자체를 보호하려면은 어떤 식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쉴드라 그러죠. 쉴드를 칠 거냐. 그 쉴드를 칠 자리를 다 미리 설계하고 내부를 만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저 수송기를 만들면 민항기를 가지고 전자전을 하는 그러니까 전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공중 통제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워져요. 일을 절반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지금 저기 이제 발표된 거 보면 MCX 발표해 보면 엔진은 3만 파운드 이상 각각이 3만 파운드 이상 나오는 추력이 3만 파운드 이상 나오는 거 두 개를 달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6만에서 7만 파운드 추력하는 것 하겠다는 거죠. 최대 속도는 음속의 0.75, 항속거리는 최소 7,000km. 이런 거 이제 개발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5년 후에 한국의 장거리 공대지 공대함 순항 미사일 철룡을 갖추고 철룡도 철룡 스탠다드가 500km, 철룡 ER이 1000km,
천룡 XR은 2,000kg.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미국 만들듯이. 미국보다 더 큰데. 몸집이. 아까 보셨잖아요. 재즈문요. 작고 가벼워요. 재즈문 작아요. 그러니까 연료를 많이 못 넣어요. 재즈문. 재즈미 얼마냐? 예. 재즈미 427cm밖에 안 되잖아요. 4m 27. 우리는 거의 5m인데, 천룡이. 훨씬 멀리 가게 만들 수 있죠. 우리 실력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국의 장거리 공대지 공대함 순항 미사일을 갖추고 수송기에서 아까 떨어뜨리는 능력, 아까 그걸 팔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케이지죠. 그러니까 새장 같은 거 짜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하나가 12발인가 넣었죠. 이거 우리가 거기 뭐 하나에 8발이든 뭐 9발이든 넣어가지고 낙하산 채워서 밖으로 밀어 던지면은 딱 해서 거꾸로 딱 뒤집혀가지고 저기 우리 천룡 미사일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나가면 날개 딱 피고 그 다음에 순항되고. 이것도 이제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 체제도. 그러니까 날쌘용 Rapid Dragon 방식도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한 5, 6년 안에 개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 수송기가 개발이 되면 국산 수송기 MCX 범고래가 이게 그냥 뭐 드론 항모로도 쓰이고 그 날쌘용 그러니까 K Rapid Dragon 혹은 캐피드 드래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기술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가면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미국에 가려운 거, 이번에 폴란드 무기 팔듯이 가려운 걸 우리가 메꿔주기도 하고 미국을 이렇게 눈짓해서 이렇게 눈대중으로 미국 거 이렇게 모방해서 본 따서 얼른 배워서 만들기도 하고 혹은 미국으로부터 코어를 갖고 와서 거기에 우리가 부가가치를 얹어서 시스템을 통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KF-21 기본으로 돌아가야, 그 다음에 수송기 기본으로 돌아가야, 그 다음에 헬기 또 빠뜨리면 안 되죠. 헬기 기본으로 돌아가야. 헬기는 어저께 가보니까 뭐 LAH, LUH 그냥 카이가 신이 나가지고 신이 날만해요. 뭐 그게 민간 베이스 헬기고 옛날 헬기여가지고 뭐 프레임이 안 좋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서 잘 우리가 거기 기술 많이 제어했는데 이제 장악했는데 잘 알면 그리고 그 가성비가 좋으면 좋은 거죠 뭐. 이제 이게 요새 추세가 그 날쌘돌이 공격 헬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공격형이라는 건 날쌘돌이. 그러니까 조종사 앞뒤로 조종사 그다음에 건맨 사수 조종사와 사수가 앞뒤로 앉고 날씬해 가지고 팍팍팍팍 하는 거. 이게 이제 공격형 헬기죠. 근데 이제 기반 기술을 우리가 헬기에 대해서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자동 비행제요,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그 다음에 진동제요, Vibration Control System 우리가 내부 기술로 완벽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박스 지금 진행 중이죠. 예, 문재인이 저거 그냥 늦추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되면서 바로 진행해서 GE의 자회사인 잠깐만요. 네. 아에로아비오라는 그 이탈리아 회사와 거기가 이런 거 하는 데거든요. 이런 거 설계하는 데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터도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재가 강하거든요. 저게 다 무슨 탄소 복합 소재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 수준이기 때문에 로터도 하고 로터의 그걸 뭐라 에어포일이라 그러죠. 로터 단면의 날개 단면의 생김새. 에어포일 설계 기술도 우리가 뭐 전투기 그 날개도 설계했는데 저거 하죠, 당연히. 그래서 로터도 진행 중이고요. 저 실험실은 전남 고흥에 있죠. 로터 실험실은. 이 육군 항공대는 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 응징력의 정화입니다. 저거가 우리가 이제 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 육군이 한 공격 헬기를 아파치 공격 헬기 한 800대, 그 다음에 다른 헬기를 한 2000대, 합계 한 3000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3분의 1 수준인 한 1000대의 유인 헬기를 제대로 된 걸 운영을 하면 중국은 지립니다, 지려.
그리고 이거에 추가에 대해서 엠프티 중량, 공허 중량이 1톤 이상인 고급 무인 헬기 수천 대를 운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 가서 이제 그 드론 중에서 특히 헬기형 드론들, 수직 이착륙에 가능한 드론들 많이 봤고, 조금 이따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가 무슨 장난감 같이 작은 게 아니라 큼직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큼직해지고 무거워지니까 엔진을 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트 엔진, 그러니까 터보 샤프트 엔진이든지 뭐 이런 엔진, 그러니까 그 전기 뭐 충전해서 이렇게 날리고 이런 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헬기 병력에는 해군의 항공대, 해병 항공대는 안 포함시킨 겁니다. 이 정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파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헬기는 체급으로 네 정도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경량급, 마력으로 2000마력이죠. 저희 지금 LAH가 1000마력짜리 2개 쓰죠. 그 다음에 주니어 미들급, 저건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싱글 엔진 쓰고요. 3000마력이고요. 저기 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FARA, Future Attack Reconnaissance Aircraft. 저게 이제 FARA 프로젝트가 저건데요. 3000마력짜리 1개 씁니다. 저희가 이제 K-FARA를 만들고 해군 무인 헬기를 만들면 저게 좋습니다. 해군 무인은요, 한 2000m 위까지만 올려보내겠다 그러면 저렇게 비싸게 만들 필요 없어요. 1000m, 2000m까지는. 그런데 저 파라를 가지고 무인을 만들면 6000m를 올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뭐가 좋은데? 넓게 봅니다. 반경 270km 봅니다. 6000m 올라가면. 헬기는 그 이상 올라가긴 좀 힘들고요. 이게 그 터보젯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터보 샤프트 엔진이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들급이면 이제 4000마력짜리죠. 우리 이제 수리온, 뭐 마리논, 수리온의 파생형 이게 다 4000마력짜리죠. 또 미국의 블랙호크, 미국의 아파치 현재 이게 다 4000마력입니다. 2000마력짜리 2개 채워놨습니다. 엔진도 똑같습니다. GE의 T701. 따라서 이거 이제 블랙호크나 수리온이 다목적이죠. 거기다가 무장을 좀 채워놓으면 블랙호크 무장형 혹은 마리논이 돼서 무장형이 되죠. 그리고 그걸 아예 기체를 날씬하게 사수와 조종사가 앞뒤로 앉는, 그래서 이게 쇽쇽쇽쇽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중화시켜서 이쪽에서 총탄 맞아가지고 박살나더라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들면 이게 공격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이거 파라 엔진이 T900 엔진인데요. GT900 엔진인데 GT900 엔진이 T700 엔진 자리에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파치 헬기에 T701 엔진 자리에 T900 엔진을 갈아 끼우면은 아파치가 갑자기 4000마력에서 6000마력으로 높아져 갖고 무장과 연료를 더 싣고 날아 올라가게 돼요. 지금 미국 그거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00마력짜리는 3000마력짜리 신형 엔진 2개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저건 다목적도 할 수 있고 무장형도 할 수 있고 공격형도 할 수 있죠. 저 슈퍼미드를 우리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저는 뭐 가면 좋죠. 멋있잖아요. 멋있는 돈은 저런 데 써야 돼 사실. 예. 그 우리가 저 빨간 거 경량과 미들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 모델 이미 갖고 있는 거고요. 그 3000마력 엔진을 쓰는 거 이제 K-FARA 해군 무인, 그 다음에 3000마력짜리 2개 쓰게 되면은 저 슈퍼 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민 좀 해봐야 되고, 또 저 때가 되면은 뭐 지금처럼 한 번 돌아가는 날개가 한 겹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동축 반전도 뭐 기술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이 그 카이가 헬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이가 헬기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국방부나 ADD가 자금을 많이, 연구개발 자금을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다. 국가 프로젝트로. 그런데 그거를 과연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그 정치력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국회가 개판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간첩법은 좌파 꽈배기들이 장악하고 있고, 우파 쪽에서는 양아치 아니면 단세포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가 답이 없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헬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른 얘기를 조금 섞어서 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본 것 중에서 한화가 비전이 커요. 회사가 크냐 안 크냐를 떠나서 비전이 크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IBM 창업자 토마스 왓슨, 그 사람이
컴퓨터라는 비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된 거예요. 회사는 비전만큼 커요. 특히 한화 정도급의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그 최고 경영진의 비전만큼 크는데 한화의 비전은 뭐냐면 다계층 초연결 통신 체계입니다. 저걸 가지고 지금 그 레드백 장갑차에 저거랑 연결시키는 걸 가지고 호주에 제안을 해놔서 호주가 눈이 뿅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궤도 위성은 한화가 이게 자본 참여를 했죠. 완웹, 세계적인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죠. 그 완웹의 저궤도 위성을 쓰고 한화가 띄우는 위성은 뭐냐면 그 아래 사 위성. 사 위성은 지상 감시 위성을 저걸 그 서피스 어퍼처 레이더인가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표면 개구형 레이더인가 그래요. 저거 아무튼 사 위성을 띄웁니다. 한화는. 그 다음에 혹은 뭐 세마이 액티브 레이더든지 반능동 뭐 두 가지 용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위성이라고 저게 용도 자체는 지표를 감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는 이제 뭐 공중 통제기도 떠 있고 헬기도 떠 있고 무인기도 떠 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전장 네트워크죠. 허브, 네트워크 허브가 있고 걔가 또 표면에 있는 배라든지 전함이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이제 연결 노드 장비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여기는 이제 공중에 위성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위성 모바일 통신을 할 수 있는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는데 한화에서 보니까 모바일 통신용 그 모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더라고요. 어저께 좀 나왔었어요. 근데 뭐 그거 보여드려 봐야 이렇게 그림이 흥이 안 나니까 찍지도 않았고 괜히 그거 찍어봐야 무슨 뭐 산업 스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제 일반 보병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장갑차에 있는 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갑차가 위성이랑 연결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계층, 그러니까 맨 위에 저궤도 위성, 완웹이 떠 있고 그 중간에 좀 특별한 역할을 하는 지표면 촬영 위성, 사가 떠 있고 그 아래 항공 노드들이 떠 있고 에어본, 공중 노드들이 그 형태가 뭐 공중 통제기가 될 수도 있고 가오리가 될 수도 있고 뭐 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전장의 형태에 맞춰서 그리고 그러니까 수면과 지면에는 이제 배라든지 전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무슨 전술 차량이라든지 아무튼 전기가 발생될 수 있고 위성통신 모뎀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들이 쫙 깔리고 일반 보병은 그러한 기갑 장비나 함정과 연결해서 위성과 통하고 이런 것이 한화가 그림을 그린 다계층 초연결 통신 체계인데 저게 재밌는 게 뭐냐? 저게 우리 국방부의 체계입니다. 저게 우리 국방부의 그러니까 K링크가 저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를 완웹을 띄우는 게 아니라 저기에다 군사위성을 띄우는데 저걸 5개였던 거를 윤석열 정부가 저걸 12개로 깔고 그 다음에 군집위성들을 수백 개를 깔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같이 그렇게 죽자사자 그런 쪽으로 들고 파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또 그걸 들고 파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와 이런 데들의 그 노하우가 존재하고 있고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걸 들고 파지 못한다고요. 기술도 없고 각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화가 저렇게 상용처럼 네트워크를 꾸며가지고 이거 쓰시죠 하고 이제 호주에 권하고 또 꾸며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이거 쓰시죠. 사우디에 이거 쓰시죠 하고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화의 비전이에요, 저게. 그래서 제가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한화 제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저 중간에 있는 거 저기 사위성 때문에 제가 어저께 개망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화 코너를 갔는데 저기 어둑어둑한 데다 뭐 이렇게 상적각 하나를 벌려놨는데 상적각이 저는 눈대중이 있어서 이렇게 재면 알아요. 눈으로 재면 2m, 1m에 깊이가 한 20cm쯤 되는 상적각인데 뒤를 열어놨어.
그럼 뒤에 뭐가 들어있나 보았더니 안 보이고 다 저기 알루미늄 호일로 덮어놓고 그 상자각에 그 갈비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자각 짤 때 갈비살만 보여. 이렇게 보니까 저게 싸위성이더라고. 싸위성이 그렇게 판때기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샌드위치 파넬 있죠? 두께가 샌드위치 파넬의 2배쯤 되고요. 샌드위치 파넬 보통 10cm거든요. 두꺼운 게 그 2배쯤 되고 요새 단열 샌드위치 파넬은 15cm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샌드위치 파넬보다 한 절반쯤이죠. 샌드위치 파넬이 90cm에 보통 긴 거는 360이니까 1m, 2m. 그러니까 탁자판 같이 생겼어요. 그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위성간 통신을 위해서 가만히 이렇게 어저께 하나를 보니까 저게 이제 수천 킬로 이렇게 떨어진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위성 간에 서로 위치 이동이 있는 위성 간의 통신을 해야 되니까 레이저 통신을 하더라고요. 레이저 통신이 레이턴시가 작거든요. 정확하고. 일종의 광통신이니까. 레이턴시라는 건 여기서 띵하고 했을 때 저기서 띵하고 수취하는 시간. 둘이 딱 눈 마주쳐서 눈빛으로 딱딱딱딱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정확해요. 레이저 통신이. 그래서 거기는 또 저것도 없죠. 저게 구름이나 비 같은 것도 없잖아요. 우주는. 그러니까 레이저 통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화가 아마 그 페이저라는 영국의 위성통신 세계 최고의 위성통신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던 게 그런 기술들을 다 갖고 있겠구나. 위성간 통신이 있더라고요. 한화솔루션에 어저께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상자 뒤 까놨는데 상자 안에 있는 건 다 알루미늄 호일 덮어서 가려놓은 그거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찍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요만하게 하나 붙여 있어. 요만하게. 촬영 금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맞아요. 이거는 촬영하면 안 되겠네. 좀 그러네. 아니 제일 어두컴컴한 데다 둔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다가. 제일 구석에. 아무튼 그렇게 민감한 장비예요. 근데 하나가 저기 보면은 저기 그 동구맹이 한 것 중에 이제 위에 동구맹이는 이 싸 위성이고요. 아래 동구맹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게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무인인데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기예요. 그래서 한화가 자기 마음에 드는 수직 이착륙기가 없나 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저게 이제 그냥 헬기 형태만 가지고는 그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날개가 있으면은 양력이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덜 써요. 그래서 한화가 이렇게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기 틸트 로터 모터 방식. 그러니까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는 이거를 했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저기 테일 시터 어저께 그것도 나왔어요. 테일 시터는 뭐냐면요. 이게 비행기 날개가 있는 비행기 몸체라 그러면 이걸 납작하게 만들어요. 가오리처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붙여놨더라? 4개, 8개? 그걸 붙여놨어요. 프로펠러를. 그래서 앉을 때는 이렇게 앉아. 뜨면은 씩 뜬 다음에 지가 90도를 누워갖고 샥 날아가요. 그러니까 앉을 때는 이렇게 앉고. 그래서 이 엉덩이로 앉는다. 그래서 테일이 엉덩이, 꼬랑지, 시터, 앉는 거. 그래서 테일 시터. 그런 거 아무튼 한화가 그런 걸 좀 찾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그러면 한화가 특별히 저런 걸 디자인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한화 입장에서 공중에 좀 오래 떠 있고 저긴 통신 중계를 해야 되니까 정찰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럴 수 있는 전기식으로 움직이는 드론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꼭 한화 저 방식이 저런 틸트 로터가 좋다 나쁘다 말을 못해요. 이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시도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해군 같으면은 저렇게 날리면 저거 한 500m, 1000m밖에 못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도. 그것도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해군 6000m 올려보내겠다 하면 이제 제대로 엔진을 채워서 올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거는 전기식이 아니라 고급 무인 헬기가 되죠. 아까 말한 대로 K-파라 같은 것들을 변형해 갖고 올려보내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본 이제 드론 중에 재밌는 거는
미니 치누크예요. 여기가 아반떼라고 해놨냐. 엔진이 아반떼 자동차 엔진이에요. 이거 커요. 제대로 만들면. 이거 모델이라 작지. 제대로 만들면 1톤, 톤당 무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이 이렇게 열려갖고 그 안에서 그냥 줄줄이, 그러니까 프레임 짜놓고서 전부 저걸로 했어요. 그 탄소 복합 소재.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옆이 통째로 다 열려요. 그 안에 조그만 엔진, 아반떼 엔진하고 저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연료통만. 나머지는 이래저래 다 쓸 수 있어. 저거가 지금 그 연구과제로 나와서 연구과제 진행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단이나 이런 데서 한 500kg 정도 되는 물건을 바깥으로 옮겨야 될 때 금방금방 쓰려고 저 치누크 고스란히 저거 해서, 저것도 일종의 동축 반전이죠. 축이 저건 이축 반전이지. 치누크가 이게 헬기가 저기 이제 회전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떤 용도에 맞는지. 든든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거 시도되다 보니까 이제 저것도 이제 아마 저것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주목을 잘 안 해서 안 키워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저런 거 많이, 드론 쪽은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문재인 때는. 문재인의 밟는 군홧발을 뚫고 그래도 머리를 들고 올라온 데는 미사일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야는 문재인은 다 밟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풀이 덜 죽은 데는 미사일 쪽뿐이에요. 그거는 국방정책 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다 나와, 선수들이랑.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저기 그 군청색으로 뭐가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가 있는 게 이렇게 보시고, 첫 번째 그림 보면 군청색으로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저게 뭐냐면요, 이 비행기 동체 가운데에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의 회전력을 날개 양쪽에 있는 그 프로펠러에 전달해주는 전달축이에요. 저 동력 전달 저 체계를 드라이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펠러 날개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프랍이라고 부르고요. 그 날개에 돌아가는 그게 공중에 뜨고 나면 앞으로 눕고, 공중으로 이제 뜰 때는 수직이착륙에 위로 올라가고, 저게 틸트 프랍이거든요. 우리가 틸트 프랍 기술이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틸트 프랍을 엔진으로 하려면은 저 동력 전달 체계가 저렇게 돼 있어야 돼요. S&T 중공업 건데, 저거 보면서 예를 들면 저런 게 해군에서 찾는 게 저런 걸 수도 있어요. 해군에서 찾는 게. 왜냐면 저게 높이 올라가야 돼. 6,000m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엔진이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머물러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회전익보다는 고정익이어야 돼. 근데 고정익인데 이 틸트가 누웠다가 섰다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 프로펠러 부분이. 그러니까 저거 제가 이제 파라 같은 거를 동축 반전으로 해서 무인화시켜서 해군이 썼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튼 우리 해군이, 저는 항모는 결사 반대하지만 해군이 그냥 하늘 높이 자기 배마다, 그게 뭐 호위함이 돼도 좋고 구축함이 돼도 좋고 뭐 배마다 저런 거 한 두어 세씩 갖고 있으면서 그냥 하늘 높이 한 6,000m, 7,000m 올려 보내가지고 그냥 다 내려다 봤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생각을. 저거 보면서 야, 저런 거 하면은, 저건 롱 인듀런스거든요. 하늘 높이 오래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롱 인듀런스니까 저거 하면은 좀 말 되네. 오래 머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런 거 이제 저런 엔진이요. 의외로 이 엔진이라는 게 연료를 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료 안에 들어있는 건 열 에너지죠. 그럼 이 열 에너지가 기계의 회전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엔진은 그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 제트 엔진이고 뭐건 간에 결국 연료의 열 에너지를, thermal 에너지를 mechanical rotational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혹은 제트 엔진, 터보팬 같으면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압력으로. 그때 압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마찬가지죠. 그 날개를 돌려서. 그러니까 중간 단계 보면 결국 날개 돌리는 힘, 회전 기계적 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열 에너지를.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 전환 효율만 따지면 Z 쪽이 아니에요.